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뭐 이거 갖고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긴 한데 이재명 대표는 절대 공천권이나 당권을 안 놓을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럼 이렇게 계속 간다면 민주당의 미래는 어떨까요? 한번 전망해 보신다면. 제가 뭐 상대당에 대해서 뭐 네. 이러쿵저러쿵 뭐 언급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는 정상적인 지금 정당 운영은 아니라고 좀 봅니다. 네.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들이 많이 가로놓여 있어서 특히 민생 문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근데 지금 제1야당이고 제1다수당인 민주당이 저런 국회 운영을 계속 하다 보니까 네. 저게 그야말로 다수 의석만을 앞세운 힘자랑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게 저런 상황에서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있습니까? 거의 없죠 지금. 오늘도 그래서- 양곡관리법 그냥 일방 통과시켰는데 좀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는 거 아니에요? 양곡관리법이라는 건 농업단체도 반대하고 있는 막농법이에요. 네. 농촌 농업을 파탄시키는 법입니다. 그걸 포퓰리즘으로 말이지 뭐 그렇죠. 농민들의 눈을 속여가지고 말이야 저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 내가 볼 때는 네. 동의받기 어려울 겁니다. 네, 그렇죠. 민주당 상황도 이렇게 혼란스럽지만 사실 국민의힘 지지율도 많이 하락을 했고요. 대통령 지지율까지 동반 하락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중도층이 좀 많이 좀 타개를 넓어진 하려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네, 듭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당을 결정하지 못하는 중도층이 좀 상당히 아. 좀 넓어진 것 같은. 근데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이나 또 뭐 아니면 노동시간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 여당한테는 좀 지지율에 부담이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일 문제는 저는 좀 시간이 가면 네. 좀 평가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이 가면. 시간이 가면 흐르면? 지금 당장은 우리가 뭐 큰 손해 본 것 같고 네. 좀 그렇지만 이래서 우리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고 했구나라는 네. 느낌이 오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그걸로 인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던 국가이구나. 저는 네.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관계에 대한 보관은 박정희의 길, 김대중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 그 길을 뚜벅뚜벅 따라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네. 그 중심 키워드는 국익과 미래와 실사구시예요. 네. 그렇군요. 저는 박정희도 그렇게 시작을 했고 네. 김대중도 그 길을 갔고 네. 윤석열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 그렇죠. 저는 그것이 양국 관계의 개선, 그거로 인한 국익, 또 한미일 또 협력 공동체를 복원하는 그것이 전체적인 우리 미래, 우리 국익에, 우리 미래 세대에 도움이 되는 길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저희도 인생 살다 보면 기분 나쁠 때 확 그냥 자기 기분대로 얘기해버리고 나면 속은 후련한데 나중에 꼭 후회하게 돼요. 한번 그래서 참으면은 이제 참 좋은 결과가 그래서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사실 뭐 비대위원장 하면서 네. 매일 민주당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뭐 거친 언사가 나온 네. 것도 있었는데 네.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뭐 좀 심했다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는데 후회합니다. 말하고 그렇죠. 뭐 이 내가 내뱉은 말을 주소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번 한일 정상회담 가지고 뭐 반일 감정을 선동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네. 얻으려는 계산이 있죠. 있겠죠. 있다 보니까 말이 좀 더 과하게 점점 나오는 거예요. 거칠어지죠. 네? 뭐 오므라이스에 무슨 국가의 자존심을 팔았다는 둥 거기에 무슨 을미사변 뭐 글쎄 말이에요. 관련된 관동 대지진 때 한국인 학살한데 200m 떨어진 곳이라 이게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지나친 정도가 아니라 예. 이건 조금 좀 뭐랄까. 그러니까 이건 이게 좀 뭐 그건 좀 정말 애들도 아니고 구상유치한 그런 네. 언사고 네. 그래서 네. 정치인들이 말하자면 그 언어를 네. 택하는 데 있어서 그 언사에 있어서 좀 신중해야겠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실수할 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20여 년 정치 인생에 있어서 비대위원장 하는 그 시간이 가장 힘들었다 이렇게 또 그랬어요. 하셨잖아요. 제가 뭐 이제 뭐 80년대 중반부터 여의도 출입했으니까 뭐 여의도 출입이 꽤 오래됐어요. 네. 그리고 내가 네. 국회의원 배지 단 것도 지금 23년 된 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꽤 고참이라면 고참인데 네. 지난 6개월이 제일 힘들긴 했습니다. 어. 제가 사실은 뭐 가처분 신청한다 그래서 네. 요리조리 피하고 안 맡으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네. 국회 부의장을 하고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제가 국회 부의장 하다가 부의장직도 내려놓으시고 가신 거 국회 아니에요? 부의장 하다가 기회가 되면 당대표 한번 도전해 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네. 있었는데 예.
아니 뭐 이제 겸직을 하라고 권성동 겸직이 어딨냐 겸직이. 그렇죠. 두 개. 그건 겸직은 내 스타일도 아니고 할 수도 없다. 네. 결국 이제 뭐 독배를 드는 심정이라고 얘기하고 네. 수락을 했는데 예.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저는 네. 인복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뭐 순조롭게 되고 어려운 순간 고비도 있었지만 네. 다 고비가 잘 넘어가서 네. 지도도 많이 또 올랐고 네. 특히 이제 그 100% 당원 투표로 당원을 개정했을 때 당원들의 호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원들이 하나로 결속하고 응집하는 모멘텀이 됐고 네. 긍지와 자부심이 새롭게 새로났고 네. 2020년 총선 때 우리 책임당원 수가 33만 명이었어요. 네. 예. 그리고 그 바로 이어서 전당대회 때가 28만 명으로 줄었다가 이번 전당대회 때 84만 명으로 늘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그러니까 내년 4월 10일 총선 때까지 당원 배가 운동하면 한 100만 당원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100만 당원. 네. 이 책임당원이라는 게 당비를 내는 그렇죠. 당원이기 때문에 아. 선거운동에 앞장서는 그렇죠. 당원들이거든요. 맞아요. 30만 명이 앞장서는 선거와 100만 명이 앞장서는 선거는 다르죠. 양상이 다를 거예요. 조직력 선거 지형이 자체가 달라요. 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번 6개월 동안 당대표 역할을 하면서 비대위원장을 네. 하면서 제일 보람이 있었던 것은 네. 우리 국민의힘 집권 여당의 당원들의 결속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네. 계기를 마련했다는 거. 아, 거기에 그래서- 대한 큰 그 자부심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로 잘 이양해드리고 유종의미를 거두셨는데 지금 이제 새 지도부는 평가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한쪽에선 대통령하고 이제 드디어 케미를 잘 맞출 수 있는 진정한 지도부가 왔다라고 하는 반면 어떤 쪽에서는 약간 존재감이 약하고 용산에 휘둘리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대통령이 좀 강직한 어떤 성품 네. 뭐 이런 것이 너무 투영돼서 그런지 대통령이 무슨 뭐 우리 당에다가 무슨 뭐 지시를 하다라고 자꾸 네. 뭐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네. 합리적인 토론에 의해서 결론에 도달하고 하는 것이지 네. 무슨 용산에서 뭐 이렇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다 알아서 하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올시다. 아, 네. 네. 근데 우리가 고위당정할 때도 네. 저하고 김대기 실장하고 얼굴 붉히고 막 토론한 적도 많아요. 아, 그렇군요. 그럼요. 그래서 아. 서로 최대 공약수를 산출해내는 것이지. 네. 무슨 대통령이 생각을 다 관철하고 뭐 대통령이 사사건건 당무에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질 않고 있어요. 근데 아.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가장 큰 요인이 이제 내년 총선인데 예. 가장 관건은 공천 아니겠습니까? 아니,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네. 아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네. 제일 내년도 총선 승리를 바라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 그래야만 그 당신 남은 임기에 세게 드라이버도 걸 수 그렇죠. 있고 국정개혁 정책을 과제를 다 할 갖다가 수 있죠. 추진할 수도 있고 지금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야당이 사실 대선 결과를 승복을 안 하는 듯한 그렇죠. 그런 사사건건 다 발목 방에만 걸었죠. 뭐 일삼고 있어가지고 네. 윤석열호가 지금 활주로를 뜨질 못하고 있어. 네. 활주로를 이륙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려면은 다수 의석을 필요하다. 네. 집권 여당이 대통령과 함께 일 좀 할 수 있게 네. 국민들이 손으로 선택된 윤석열 대통령인데 이 일은 한번 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100개 법안을 하면은 서너 개밖에 안 해주고 말이야. 네. 발목 잡고. 네. 그리고 법사위를 넘겨서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그러니까. 이거 의회 민주주의 관행 무슨 뭐 없어요. 뭐 이런 거 없어요. 자기들 마음이에요. 자기들 다수 의석 갖고 하고 네. 싶은 대로 입법 횡포를 네. 다수 횡포를 하고 있는 그 겁니다. 집권 야당 아닙니까? 그러다 집권 보니까 야당. 네. 지역구에 내려가 보세요. 그분들 지역민들 그래요. 뭐 우리 응원해 주시는 분들 쉽게 그렇게 아니 국회 머릿수가 안 되니까 네. 머릿수가 모자라 갖고 그 수모를 당하는 모양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네. 내년에는 머릿수 좀 채워줘야 돼.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유권자들이. 네. 네? 그래서 아무튼 누구보다도 네. 아무튼 가수 의석의 승리를 원하는 게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해서 선거에 패배한 그 경험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 해서는 안 되는 거. 전철을 따라가면 안 되죠. 공천 파동도 일으키면 아, 안 그거 안 되는 되죠. 거고. 네. 공천 파동 나서 선거 승리한 예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2016년에 완전 참패했잖아요. 어디가 함정이고 어디가 그 우리가 피해가야 될 곳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저는 그렇게 네. 걱정과
그게 해주시는 거 고마운데 네. 우리 또 김기현 대표가 네. 성품이 또 완만하신 분이고 예. 이 포용을 잘 하시는 분이고 네. 또 우리 또 의원들하고도 또 의원들 지지를 많이 받는 분이기 때문에 네. 용산과 아무 무리 없이 네. 네. 잘 타협하고 또 조율하고 네. 조정해가지고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무를 네. 아주 원만하게 잘 수행할 거다. 네. 전 그런 믿음이 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김기현호 새 지도부도 탄생을 했고 한일 정상회담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님 앞으로의 계획 한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뭐 이제 지금 맡고 있는 게 없습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과 네. 의원 축구연맹 회장을 네. 맡고 있는데 예. 제가 이제 당대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중에는 네. 뭐 지역에 자주 못 내려갔어요. 네. 주말에는 항상 저는 뭐 지역입니다. 그렇죠, 뭐 그렇죠. 20몇 년 동안 네. 뭐 똑같이 했는데 주중에도 국회 일정이 없으면 뭐 지역에도 자주 좀 내려가야겠다. 네. 공주부여 청양 제 지역 주민들과 시간을 좀 많이 보내야겠다. 그렇죠. 이런 욕심을 좀 가지고 있어요. 네. 아, 그렇군요.